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제리 옷장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많은 이제 재봉틀이나 원단이나 궁금한 점들을 질문들을 많이 올리세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대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도 있고 한데요. 그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재봉틀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밑실이 엄청나게 꼬여요. 밑실이 막 자꾸 엉켜요. 끊어져요. 아니면 뭐 재봉틀이 멈췄어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재봉틀을 사용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초반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였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대한 얘기만 하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좀 빌려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문제점은 뭔가 또 해결책은 뭔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두 군데 좀 그분들은 아무래도 재봉틀 생산하시는 업체니까 완전 전문가시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제가 조합 다 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엇보다도 이제 재봉을 하다가 갑자기 밑실이 막 엄청나게 엉키고 갑자기 막 띠디디디 하면서 막 재봉틀이 멈춰버리고 꺼져버리고 막 이러면 진짜 멘붕이 오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뭐 내가 뭘 잘못했나, 갑자기 왜 이러나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경험상으로 느꼈던 거를 근데 머릿속에서는 나는 이럴 때 이랬는데 나도 이럴 때 이랬는데 요거는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 두 업체에서 보내주신 이 메일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게 정말 딱딱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윗실, 두 번째는 밑실, 세 번째는 북집. 첫 번째 윗실에 대한 원인은 뭐냐면 윗실이 제대로 끼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숙련이 되고 나는 재봉틀 꽤 오래 사용했고 내가 뭐 만드는 것도 많이 만들어 봤고 이런 좀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도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윗실이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를 확인을 못했을 때 못하고 그냥 내가 보통 하던 대로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이 막 어마어마하게 엉키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윗실을 제대로 낀다는 건 뭐냐? 재봉틀마다 약간의 순서나 뭔가 조작 방법이 틀릴 텐데요. 그 재봉틀을 사셨을 때, 구매하셨을 때 같이 따라온 매뉴얼을 참고하는 게 정답입니다.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윗실을 끼우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다 비슷하긴 해요. 이 순서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순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이 걸리는 곳이 여기 해서 한 5군데다. 그런데 나는 하다 보니까 4군데만 꼈는데 괜찮아. 여기 한 군데쯤 건너뛰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5군데 있었으면 5군데 꼭 거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봉틀은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각자 가지고 계신 재봉틀의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재봉틀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 동그라미 있는 번호는 밑실을 감을 때 쓰는 번호라서 요건 개의치 마시고요. 요 위에 있는 그냥 숫자 있죠? 얘네들로 갑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어디 있나요?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여기 3번 유턴해서 돌아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 4번 4번 쭉 여기로 내려가라고 하죠. 그래서 5번은 어딨냐면 그럼 여기 이제 5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5번으로 내려가서 여기 밑에 여기로 해서 이렇게 바늘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 6번, 뭐 7번, 8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얘는 실을 끼울 때 자동으로 실기움 장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호로 매겨져 있는데요. 이 재봉틀이 하라는 대로 이 번호 그대로 내려가서 따라하기만 하면 실기움 윗실은 제대로 끼우게 되는 거죠. 여기 중간에 이 장력 조절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장력 조절은 사실 이렇게 뭐 조이고 느슨하게 풀르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얘는 뭐
윗실의 장력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윗실이 얼마나 느슨하게 갈 건지 또 빡빡하게 내려갈 건지 그 당겨지는 힘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장력을 너무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밑실이 엉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내가 장력 조절을 너무 잘못해서 그런가? 물론 장력을 그 전에 막 조절하느라고 막 움직였으면 그걸 고려해 볼 만한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재봉틀 그대로, 원래 왔던 그대로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던 적정 장력이라는 데 그냥 놓여져 있는데, 걔 때문에 혹시 그런가 해가지고 뭐 장력을 이렇게 조절해 본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밑실에 문제가 있는데요. 밑실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재봉을 이렇게 했는데 막 이거 제대로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뭐 버벅거리는 것 같아,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하다가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뒤에 막 밑실이 막 이만큼이, 지금 윗실일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껴졌나 확인했는데 문제 없어, 오케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 밑실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보빈이라고 하잖아, 영어로는 보빈이라고 하고 우리가 북알 이런 말 쓰는데, 요게 이제 제대로 자리에 탁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가 여러분 이 감기는 방향에 따라서 이 들어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방향이 있어, 이렇게 그냥 풀리면 되는 거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재봉틀이 어떻게 넣으세요 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봉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희미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로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살표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지금 실이 이렇게 풀렸어요. 벌써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데, 얘처럼 이렇게 가려면 얘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넣는 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쵸? 실이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얘처럼 실이 이쪽으로 나오려면 뒤집었을 때 똑같은 방향으로, 그쵸? 얘를 넣고 얘 말대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재봉틀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이 북알이 도는 게 느껴져요. 반대로 만약에 넣어볼게요. 못 넣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넣는다고 하면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실이 이렇게 갔어요. 얘 지금 반대로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죠. 얘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아까처럼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넣었을 때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근데 제가 잘못 넣었을 때는 뭐 이렇게 넣으면 왜 안 돼?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이렇게 난 넣어서 그냥 해볼래 하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 그쵸?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처럼 이 재봉틀에서 넣으라는 방향으로 넣었을 때 시계 반대로 돌았는데, 제가 거꾸로 넣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게 거꾸로 넣었는데 모르고서 그냥 재봉을 했는데 그냥 재봉이 돼요. 또 문제가 없이 재봉이 될 땐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나 보다 그냥 그러고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느 순간 또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실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막 엉켜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기서 넣으라는 방향 그대로 바른 방향으로 넣는 게 가장 좋다.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막 무의식적으로 막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바른 방향인지 아닌지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서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왜 엉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거기에 맞는 방향이 있다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전문가 분들도 두 업체 모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밑실을 넣을 때 굉장히 제대로 잘 넣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근데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밑실을 장착을 한 후에 그 뚜껑을 제대로 탁 잘 닫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밑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봉틀마다 다른 건데, 어떤 재봉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공업용 재봉틀 같은 경우는 밑실을 우리가 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을 끊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실 커터가 아예 있는데요. 이 커터가 있는 이유는 실이 여기까지 끊어지면
이 정도의 여분은 이 정도의 여분이 있어야 위시라고 같이 엉켜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커터가 있지만 커터가 없는 경우에도 미씨를 너무 짧게 두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는 커터가 없는 재봉틀이다 그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길쭉하게 남겨둔 후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는 아예 미실이 위실과 걸리도록 해서 사용을 하는 재봉틀이다. 휠을, 오른쪽에 있는 휠을 돌려서, 여기 노루발이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죠. 제가 위실을 좀 살짝 잡아 당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휠을 돌려서 바늘을 내리고 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셨나요? 네, 여기 지금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미실이 이렇게 걸려서 올라오게 되어 있죠? 재봉틀의 사양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요. 만약에 나는 위실을 내가 자동으로 걸지 않고 내가 손으로 좀 걸어줘야 되는 재봉틀이다 할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노루발을 올린 채로 해서 휠을 돌려서 미실을 잡아 당기는 과정을 내가 확실하게 해주고 재봉을 하면 그때부터는 엉키는 일이 훨씬 적은데요. 나 이거 깜빡하고 그냥 시작을 해버렸네? 이럴 경우에 갑자기 위실과 미실이 걸려있지 않는 상황에서 재봉틀을 확 밟으면 얘네가 후다닥 하면서 미실이 막 엉켜버리는 그런 또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재봉틀처럼 완전 자동으로 그냥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미실을 탁 거는 역할을 한다 할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실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나와 있어야 얘가 자동을 하더라도 자동이 좀 이렇게 착착 걸 수 있게 된다는 거. 너무 여유 없이 잘라버리면 얘가 실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막 서로 막 이러다가 이게 막 허겁지겁 또 미실이 엉켜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실 제대로 거는 거, 또 미실을 제대로 위치시키는 거, 그것까지 이제 유념을 하는 거고요. 1번, 2번 지금 확실하게 다 체크했는데도 계속 실이 엉켜요 하는 경우에는 북집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북집이라고 해서 미실 그 보빈, 그 북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애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미실의 장력 조절이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실에도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나사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만지지 않는 한은 처음에 재봉틀이 세팅이 쫙 돼서 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셨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미실로 날라리사나 이렇게 니트용 실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많이 느슨하게 해놨다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많이 쪼여놨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실을 사용했을 때 그 부분에서 실이 너무 당기거나 너무 느슨하게 나오면서 실이 그냥 미실이 엉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나는 장력을 조절한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그거는 아직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나사를 풀러가지고 한번 꺼내 볼게요. 와, 청소를 해야 되겠네요. 요것이 바로 북집이죠. 아, 진짜. 여기 보시면 조그만 나사가 있어요. 그쵸? 요 나사를 돌리면 북집에 달려있는 미실의 장력을 조절하는 게 조여지고 또 느슨해지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이 빠지는 느낌에서 조금 더 당겨지고 또 느슨해지고 한다는 건데요. 이 북집이 손상이 가거나 고장이 나면 미실이 엉킬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수평 가마의 북집은 빵! 수직 가마의 북집은 다르게 생겼어요. 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실의 장력을 조절하겠다고 해서 제가 막 그걸 굉장히 조여놨다거나 아니면 막 되게 느슨하게 늘려놨었을 경우는 다른 재봉을 할 때 막 갑자기 미실이 왜 이렇게 엉키지? 이럴 경우에는 그거를 원상태로 복귀를 시키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밑실도 잘 꼈고 막 윗실도 제대로 잘 꼈고 막 북집에도 장력도 막 조절 완전히 잘 해놨는데 그런데도 막 밑실이 엉킨다 이럴 경우에는 북집에 뭔가 손상이 갔거나 스크래치가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아니면 북집 자체를 아예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북집도 뭐 온라인 스토어나 아니면 뭐 동대문 같은 데 가시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용 그 수직 가마에 들어가는 북집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수평 가마에 들어가는 이런 북집은 가지고 계신 재봉틀 브랜드 회사에 아마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네,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잘못 사용했다 큰 고장이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예전에 정말 저는 한참 신나게 옷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멈춘 거예요. 재봉틀이 고장이 나면서 막 부다다다다 그러더니 툭 하고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막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급한 마음에 고객센터 막 전화하고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근데 고객센터 쪽에서 뭘 물어보셔도 제가 뭐 이게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답을 잘 못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일단 수리센터에 맡겨야 되겠다. 그랬더니 정말 장기간 걸리더라고요. 갔다가 또 수리해서 또 오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진짜 그 기간 동안 막 재봉틀 못 해가지고 약간 막 최대한 고장나지 않고 관리를 잘하면서 사용을 하는 게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셔서 저한테 질문 올리셨는데 바로바로 대답이 안 온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제 경험에 비춰서 또 이렇게 전문가들의 조언도 얻어가면서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기다려 주시고요.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두꺼운 원단 재봉 잘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리는 게 두꺼운 원단은 너무 많은 두꺼운 원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뭐 이런 너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때는 제가 두꺼운 거 됩니다. 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좀 제가 드리기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봉틀이 좋은지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걸 뭐 제가 사용해 본 재봉틀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아요. 이건 별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대신 제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리뷰도 올리고 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와, 이 먼지가 요거는 그대로 냅뒀다가 제가 다음 재봉틀 청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묻어두겠습니다. 들어가.